오늘 수업을 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리마인드부터 좀 풀고요. 리마인드 풀고 그 다음에 정석. 오늘은 정석 중심으로 좀 풀어볼게요. 워크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정석 중심으로 풀고요. 리마인드 이번 파트 보신 분들 이번 파트 뭐라고 나와 있나요? 리마인드. 절대 부등식.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부등식이라서 물론 그걸 쓰긴 쓸 거예요. 그 코시 슈바르츠랑 산술기하를 쓰긴 쓸 건데 부등식의 기본적인 접근 선생님이 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산술기하나 코시 슈바르츠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매님? 자매님? 리마인드 교재비지. 아이, 넌 남아서 하면 되죠. 남아야죠, 그래도. 안 하면 남아야죠. 쉬는 시간에 하면 돼. 쉬는 시간에 하면 돼. 저기 뒤에 계신 자매님들도 그만하시고 리마인드 교재 좀 같이 봐주세요. 자, 리마인드 교재 1번 보시면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귀류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고 이야기의 흐름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은 패스하고요. 2번이요. 2번. 자, A는 A 더하기 1분의 A. B는 B 더하기 1분의 B.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여러분. 이거 혹시 해설 봤나요? 선생님이 해설 보라 그래. 선생님이 해설을 드리는 게 100개월 하는 게 아니고 해설을 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했나요? 문제 보시면. 네, 빼가지고 하죠. 원래 대소관계 기본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혹은 나눠서 양수인 경우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형태가 겁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A, B, C가 모두 유사하지 않아요? 해설이 없는 방법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A, B, C가 형태가 뭔가 유사하지 않아요? 분모에 1을 더하고 분자는 그대로. 그죠? 들어온 값에 그대로. 그럼 두 친구 A랑 B는 그게 성립하는데 C는 좀 다르죠? C는 좀 다르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1분의 X의 X자리에 A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똑같은 식의 X에 B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Y는 X 플러스 1분의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있죠. 분모 분자 1차인 형태의 유리식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근선, X 점근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Y 점근선은요? 1이죠. 그 다음에 분자가 음수입니다. 분모 0 만드는 거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음수 그리고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자, 근데 A랑 B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A랑 B는 문제 제일 처음 해보시면 양수고 A, B 중엔 B가 더 크다. 그럼 여기 어딘가 A, 여기 어딘가 B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친구의 값이 A 더하기 1분의 A인 거고요. B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B 더하기 1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라지 A랑 라지 B의 대소관계는 끝났네요. 라지 A랑 라지 B 중에 누가 커요? 라지 B가 더 크죠.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숫자 넣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를 2개 그리면 사실은 대소 비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프 2개를 제대로 그려야 되니까요. 그럼 기본 접근은 최대한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가 기본 접근입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죠. 그럼 이 그래프에 x에 얼마를 넣어야 얘가 될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여기는 2고 상수, 여기는 상수 1이라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럼 여기 상수 1을 2로 바꾸는 방법 뭐 있을까요? 1을 더해요? 2배? 2배 하면 2배하고 식을 넣으면 얘네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결론이 안 나올 거예요. 결론이 안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많이 푼 경험이 있어야 돼요.
A랑 B 있죠. 그죠? 대소관계. 그럼 세 번째 대소관계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든지, 즉 A보다 작은 걸 넣어서 비교를 한다든지, A와 B 사이의 값을 넣어서 비교를 한다든지, B보다 큰 수를 넣어서 비교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야 뭔가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값 중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고 어떤 식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데 이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떠오르긴 해요. A랑 B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X자리에.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2분의 A 더하기 B죠. 분모분자의 2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얘는 사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진 모르지만 A와 B의 중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오겠죠. 그죠? 어쨌든 가운데라기보단 얘랑 얘 사이에 오겠죠. 그래서 C가 제일이래. C가 중간에 있고요. B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은 구조가 됩니다. 해설하고 조금 다르게 풀어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인 접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마지막 한 문제. 3번이요. 3번은 사실은 그냥 다 때려 넣는 거거든요. 때려 넣는 건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좌표들이 나왔잖아요. 좌표들이 나왔는데 이 좌표들을 뭔가 대칭이나 평행이동으로 이동을 시켜줬으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는 의미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관련을 이렇게 시킬 수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A랑 B 양수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에 어딘가 A, B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OP가 있는데 문제에서 OP랑 무슨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인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수직이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Q라고 놨을 겁니다. Q라고 놨고요. 수직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수직 나왔으니까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전체라든지 뭐 이거의 제곱 막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2번 아니구나.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가? 거기에도 있어요. 그죠? 수직. 이거 계속 나오니까 요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쓸지 안 쓸지는 나중이고요. 이런 그림에 선생님 요 얘기가 하고 싶어서요. Q점, R점이 마이너스 A분의 1,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긴 A, B죠. 그럼 이 A, B랑 마이너스 A분의 1, 0을 서로 그래프상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 그래프의 X에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생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그리면 0, 0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됐죠? 근데 우리 지금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A, 0이에요. 그걸 여기까지 보내면 여기가 A,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긴 했는데 X좌표가 아니고 Y좌표에 나왔어요. X좌표랑 Y좌표를 뒤집으려면 어디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됩니까?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Y는 X 그림을 그리시고요. Y는 X 그림을 그리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대칭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대칭 이동을 하셔서 떨구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요. 이걸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됩니까? 수직으로 떨구면 0,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걸 여기까지 가져온다면 여기가 Y좌표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그럼 X좌표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럼 그걸 이렇게 보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콤마 0이 되죠. 됐죠? 이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점 여기 해서 이건 근데 결국은 다 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하시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A분의 1이겠죠? 그래서 A분의 1하고 요거 19에서 이야기하시면 마지막에 식 정리하시면 산술기하 써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어쨌든
결국은 안 쓰였지만 이런 걸 보고 움직이는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식이 개복잡한데 움직이는 걸로 해석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딱 보고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 확장된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법칙이고요. 내신엔 나옵니다. 내신까지는 나오는데 이후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안 나오고 요 과정을 보이는 거라서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1번하고 비슷한 선입니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입니다. 5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2016년 3월 고3이죠? 예, 이거 고3 문제예요. 수능은 아니에요. 수능 문제는 이거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되게 많은 문제집들하고 학교에서 비슷한 형태로 꽤 많이 다뤘었어요. 그리고 고3 3월 문제인데 산술기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전까지 산술기하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키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쉽진 않죠. 네, 개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쉽진 않고요. 고3이 되면 너희들이 아직 고3이 아니라 그런데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걸 살짝 벗어났었어요. 그때. 산술기하가 사실 메인으로 쓰이지는 않는데 니은 조건이 산술기하를 써야지 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에 산술기하, 최대, 최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맞나?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수직이죠? 맞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이 뭐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X면 여긴 X 동그라미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X 더하면 90이니까 여기가 무조건 수직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여기도 수직입니다. 여기도 수직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여기가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무조건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직이라면 이 삼각형은 마주 보는 각의 합이 무조건 180도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접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거기에 중심이네요. 둘의 가운데니까 이거 지름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은 늘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인 FM하고 GM이 늘 같다가 됩니다. 보지도 않고 왜 끄덕끄덕하고 있어. 네네. 그래서 기억 이야기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FM이 있거든요. E 여기 있고요. FM 그 다음에 여기에 G, MF 있는데 무슨 삼각형이에요? 요게 왜죠? 직각삼각형이죠. 이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요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랑 얘는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면 높이를 공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얘랑 얘랑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구하려면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반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계세요? 네, 맞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구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반 하고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야기는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정확히 이 직각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합동이인 친구 두 개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밑에 B로 났군요. 이거 BA, A, B인 구조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풀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림상의 A랑 B 중에 A가 크다라고 돼요. A가 더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 조건 중에 A랑 B 중에 누가 크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A, B는 대소관계가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어쨌든 B, B고요. 여기가 A, A니까 이 길이는 루트 2A 제곱, 루트 2A라고 적는 게 맞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B가 되죠. 그러면 두 변과 수직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 요 전체 넓이는 2분의 1하고 2의 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요거랑 요거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2A, 루트 2B라서 하나, 둘, 셋이 지워지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에 2분의 1 해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2분의 1 곱한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거나 같냐? A, B.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술기하죠.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이건 늘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거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다. 즉 A랑 B가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여기 이야기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래요? 6루트 1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예요? 3루트 2인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FGM, 이 친구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죠? 이 친구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으면 이걸 구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걸 구하려면 결국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A랑 B가 같은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A랑 B가 같은 순간이라고요. 그러면 원래 이게 뭐여야 돼요? 여기가 3루트이니까 1대1 대 루트이어야 되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요거의 루트 2배니까 6이면 돼요. 근데 B제곱이 A제곱하고 같다고요. 그럼 A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최대 최소 범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산술기하 이야기 나오는 문제여서 그 당시에 조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도형을 많이 안 다뤘던 친구들은 기억부터 못 찾았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내용을 못 찾은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6번 볼까요? 6번은 사실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디귿은 딱 봐도 뭐예요? 산술기 아닙니까? 네,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고요. 기억하고 니은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기억 인수분해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니은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A, B 더하기 1 크다. A 더하기 B예요. 넘겨요.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로 묶으면 여기는 B 빼기 1. 그럼 여기 마이너스로 묶으면 B 빼기 1 생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에 A, B, C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1은 0과 마이너스 2 사이, B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와 0 사이가 돼요. 그럼 음수 2개 곱한 거죠? 음수 2개 곱했으니까 무조건 뭐예요? 양수죠. 요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건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나머지 니은도 인수분해 됩니다. 해보시고요. 됐죠? 축하합니다. 언제 해요? 9월 25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서술형. 수행평가. 그때쯤이지 않을까요? 보통 같은 날이나 하루 정도 차이 해보잖아요. 네, 이따 주세요. 이따가. 잘했어요. 세배웠다기보단 자리 이동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자리 이동이라고. 너 갖다 줄 거잖아요, 나중에. 뭐가 3개야? 종이 3개예요? 세배운 게 아니라 자리 이동이라니까요. 자리 이동. 잠시 자리 이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네. 자, 영구적인 자리 이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마인드 교재가 끝났어요. 리마인드 교재, 오늘 리마인드 교재가 산술기하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산술기하로 마무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석 볼까요?
정석 문제. 아유, 오늘 정석 문제 최대한 좀 풀어드려보죠. 왜 수학 시간에 중국어 하고 있어요? 봐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봐요, 정석. 안 돼요. 돼. 왜 안 된다? 응? 뭐라고요? 아유, 쉬는 시간에 하면 되죠. 쉬는 시간에는 저의 프렌즈를 불러드려요. 안 놀고 공부를 해야죠.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잘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되죠. 정석 이번 숙제예요? 네, 이번에 나간 숙제입니다. 그 뒷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실력 파트. 그럼 이지하지 않잖아요. 앞에 이제 했잖아요. 네. 졸리다고요? 우리 또 벌레 먹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여러분 설국열차 봤습니까? 드실 분? 네, 설국열차. 설국열차 보면 단백질바 하죠. 맞아요. 여기 드실 분? 오, 미안. 네. 자, 먹으면서 그럼 잠시 쓸데없는 이야기 해볼까요? 혹시 이번 주에 선생님이 아마 수업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니네 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유튜브에 혹시 댓글 달린 거 봤습니까? 아, 그래요. 선생님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입니다.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선생님이 비공개 아니고 그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을 때 그때 올린 걸로 구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올리니까 이렇게 띠롱띠롱띠롱 온대요.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에 세무사 시험 합격했다고. 세무사 시험 합격했다고. 이 친구 서울대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1차 작년에 붙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일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밖에 안 됐네. 일요일 날 이 친구를 가르쳤던 때 같이 가르쳤던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를 내가 33살에 가르쳤더라고. 얘네 뭐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24살이래요. 올해 24살이래요. 그래서 군대 다 갔다 오고 대학교 2학년이나 뭐 3학년 이런 상태인데 선생님이 올해 42이니까 거의 10년이 됐더라고. 10년이 됐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애들이 금세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똑같구나. 10년 전에 봤을 때랑 똑같구나. 등치들만 크고 똑같구나. 그거랑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하고 있는 게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대견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포함해서 4명 만났는데 4명이 봤더니 다들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대학도 다들 잘 가고 중앙대 갔다가 편입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한 3시간 정도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왔어요. 이야기하다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아버지가 그거를 하세요. 건설 쪽 일을 하세요. 전기 설비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리 일을 하십니다. 감리 일을 하시는데 옛날에 건설 현장 소장님 하실 때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저기 건물이 내가 옛날에 지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 서울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게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남는 거나 이런 게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10년 정도 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도 연락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연락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연락하고 그러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자기 사람 만들어줬다고. 내가 늘 맨날 금수라고 부르죠. 그 금수라고 부르는 게 걔네들도 다 금수였어요. 금수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 하면 혼내고 막 그런 것도 옛날에 다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0년 딱 되고 나서 애들이 고맙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건물을 남겼는데 나는 어린애들을 남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남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소리를. 그러면서 걔네들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요즘도 애들 바보 같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장난 아니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도 맞는데 성장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선생님이 시키는 거 좀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시키는 거 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만났던 친구 중에 세무사 시험 합격한 서울대 다니고 있던 친구, 서울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피셜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개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적당히 한 거고 그때부터 개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고 남은 2명은 하나는 연대 다니고 있고요. 하나는 중앙대 다니다 편입해서 연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두 친구는 내가 처음 봤을 때가 중3이었거든. 그때도 안 하고 있었어요. 중3 때 2차 함수를 못 그렸습니다. 제대로. 대박인데요? 네, 중3 때 2차 함수를 제대로 못 그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 서서히 오르고 얘는 일반고 갔고요. 얘는 하늘고 갔던 친구예요. 선생님 혹시 얘기했었나? 하늘고 가서 방학 때 피파 하던 미친놈 있었다고? 네, 공부 안 하고 피파만 하던 놈 있었다고? 네, 근데 이 친구도 결국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늦은 거 물론 개빠르진 않죠. 지금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개빠른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빠르면 더 빠른 애들이고 더 빠른 애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충분하니까요. 좀만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건 없어요. 열심히 안 하고 적당히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세요. 좀만 더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 축하해 드리죠. 그러니까 얘네가 옛날에 그 얘기 했었는데 선생님 나중에 만나면 만두 사달라고. 왜 만두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두 사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만두를 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네요. 그냥 밥하고 술만 사줬네요. 그러니까 근데 니네 10년 있으면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많다. 선생님 못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들 열심히 자기 할 일들 하면서 살아가더라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일하기보단 어쨌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안 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면 거기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대 정도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는 잘 모르겠고 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대가 훨씬 쉽죠. 네, 훨씬 쉽습니다. 약대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지금 하면 의대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치대까지는 본인의 능력만으로 그러니까 막 내신이 좋아서 간다 이런 거 말고 수능으로만 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시고요. 연고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구라예요. 사실 다 늦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고등학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애들이 놀라긴 하더라고. 얘들도 옛날에 선행을 하긴 했어요. 고등학교 중3 때 고1 정도 선만 하고 그것도 막 겨우 따라갔었는데 요즘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내용에 준하는 그런 것도 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렇게까지 하냐고. 네. 근데 선생님은 하는데 여러분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땐 있어요. 네. 집에서 복습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 고3 됐는데 선생님이 요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처음 듣는 거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 해는 끝난 거예요. 재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석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7-3입니다. 7-3 보시면 함수 3차예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입니다.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fx 그래프가 됐고 fx 그래프가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개수는 물론 나와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3차의 기본적인 개형을 생각하면 하나 하고 둘 하고 셋입니다. 이렇게 셋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y축으로 a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 친구밖에 없죠. 이렇게 x축이 있다면 이거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그리고 만약에 여기 미분에서 0 된 점 있죠? 여기를 정확히 지나는 형태라면 3중근 형태입니다.
삼중근 형태고 이렇게 되면 하나. 요것도 하나, 허근 두 개,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런 식이라 이 친구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런 그림이고 평행이동했더니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또는 이렇게 생겼는데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근하고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분에서 0된 점이 하나, 둘인 거죠. F 프라임 알파가 0인 거예요. 그래서 F 알파가 0이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F 프라임 베타가 0인데 F 베타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됐으니까 문제를 대충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서 그럼 미분부터 해야죠. 미분에서 0된 점 두 개 찾고요. 그 점들을 원래식에 넣었을 때 0이 된다로 A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프 이야기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 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2, 14, 17의 실력에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2번 3차예요. 3차입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a가 문제 실수라고만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a가 양수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a가 음수면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프의 개형까지는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 개형 그려낼 거고요. 개형 그린 다음에 정확히 좌표 평면에 떨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 떨굴게요. 왼쪽에다 떨구죠. 자, 미분하겠습니다. 주어진 식 미분하면 3y 프라임은 요거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고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를 넘겨서 그걸로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미분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선분이잖아요.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잖아요. 범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냥 개략적인 형태의 그림만 그리도록 하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있을 건데 알파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요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 그럼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2루트 5라서 약분까지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 더하기 루트 5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친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리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 1을 중심으로 루트 5만큼 앞으로 뒤로 가는 거군요. 그러면 하나, 둘 여기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해서 여기쯤에 1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있는 친구고요. 숫자 너무 개그지 같은 거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쯤 있을 거고요.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는 1,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1. 그럼 1, 2, 3, 4, 5. 야, 개 밑에 1, 마이너스 10. 여기 Q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죠. 기본 개형은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1 더하기 루트 5, 그 다음에 딱 가운데가 1이겠네요. 그래서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친구랑 만나게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 여기가 최초로 만나는 순간이겠죠. 선분이니까.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이거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까지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겠어요? 접하는 순간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직선하고 이 친구가 접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까지가 마지막 내용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개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다 그리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고요. 두 번째 해서 여기 내려가서 만나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으로 만나는 거. 알겠죠? 이걸 내려서 접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접하는 이야기니까 접점 찾아서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아이고, 3차 함수인데 그래서 외우자고 한 거예요. 제인 씨? 대통령님.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X축 밑에 있는 걸 X축에 대해 맞아요. 대칭 이동해서 올리는 거예요. 대칭 이동해서 올리는. 아까 안 먹었어요? 네. 못 쳤잖아요. 돼지같이 이러고. 네. 자, 식 전체에 씌운 거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3차고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미분에서 0된 점이 하나면 이거거나 아니면 요거예요. 근데 요 친구들 중에서 절대값 씌웠는데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0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안 된다. 절대값 씌워서 밑에 거 들어 올렸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있죠. 그렇게 돼도 모양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됐나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여기까지 오면요. x축이 여기까지 오면 식전체의 야! 야! 그런 것 같아요. 조각이 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럼 미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되죠? 그림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때가 0인 거예요. 그거보다 밑에 있어도 역시 이렇게 되면서 이때가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그림이 이거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정확히 x축이 뚫고 가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면서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어도 되고요. 이것도 어디에 있든지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모두 0인 거예요. 그래서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fx는 0이라고 되어 있죠? fx는 0이니까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y는 fx랑 y는 0의 교점을 말하는 겁니다. 즉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구간 1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거를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이에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대값 씌우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자, 근데 여기가 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게 구간 1, 4. 그럼 여기쯤 1 있을 거고 여기쯤 4 있겠죠?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해설에 보면 되는 것만 띡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때 안 되는 것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그래프 이렇게 있고 x축이 이거 있는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고요. 미분 불가능한데 여기가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점?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또 다른 근은 없잖아요. 또 다른 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요거 안 되고요. 요런 형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요. 이것도 근 하나 있으면 모양이 이후에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니까 x축과 만나는 점 없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알파라고 놨었을 때 x축하고 요 3차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접하고 있잖아요. 접하고 있으니까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원래 그래프로 생각해도 0은 근인 거죠. 그래서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고차의 계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x는 얘가 되고요. 이 알파가 얼마랑 얼마 사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1과 4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넣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한다는 뭐라고요?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잠 안 오는데 잘 필요 없어요. 일부러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살짝 더 있어서요. 17번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자, 17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그래프의 특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2차 있죠? 우리 2차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상에 어떤 의미였죠? 2차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음수면 위로 볼로. 그리고 A의 이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프의 폭이 저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A의 값이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B는 결국에는 X축에 관련된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는 친구입니다. 됐죠? 집중해서 봐요. 그만 자고 똑바로 앉으세요. 너 이렇게 벌레를 많이 먹어놓고 자면 어떡합니까? 죽여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17번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 3k 하고 x제곱 빼기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이 그래프의 y값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늘 크거나 같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모든 실수가 아니고 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까지 오고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까지 온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인 3차니까 하나, 둘, 셋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미분하면 3x제곱은 0이죠? 00이네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고요. 여기가 미분해서 0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0, 마이너스 2. 여기를 미분해서 0 되는 점으로 가지면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값이 이제 그지 같은 값이 나오네요. 세제곱근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2면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라가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 느낌으로 가서 여기가 세제곱근 루트 2, 0입니다.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린 이 그래프를 가져와서 어디를 가져오자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요렇게를 가져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야. 이 친구 그림 그릴 건데 우선 3k 빼고 생각해 볼게요. 3k 빼고 생각하면 x제곱 빼기 2예요. 그럼 이건 어디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친구입니까? 0,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가주죠.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만약에 3K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생겨요? 위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친구면 얘 폭이 아무리 넓어도 이게 무조건 미안해요. 음수면인데. 미안합니다. 음수면. 그러면 얘가 폭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좁아도 얘가 무조건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등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늘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K가 문제에서 0이 아니란 표현은 없으니까 0이라면요. 그림이 어떻게 생겨요? Y는 0 그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위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왜?
y는 0이면 그렇네. 너 왜 이러니? 여기 있어야죠. y는 0이면 여기 있어야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요 친구들 때문에. 그럼 이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예요? 3k가 0보다 클 때죠. 그래서 3k가 0보다 크다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근데 이 폭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맞긴 한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순간에 대해서 더 넓은 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애보다 더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정 값보다 어떠해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 넓으려면 절대값이 작아야지 넓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뭘 하는 거예요? 요 순간, 접하게 되는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식을 정리해보죠. 이거 식을 정리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는데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3k x제곱 플러스 6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게 목표고 우리는 특정 순간보다 큰 걸 찾는 게 목표라 x세제곱 마이너스 3k x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그림 몇 차 돼요? 3차 되죠. 3차 되죠.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인 친구를 어떻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는 y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게 되면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요. 그럼 이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미분에서 0된 점 하나, 둘 이야기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모두 뭐여야 되겠어요?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서 이야기를 가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모두 양수라면 얘 값이 y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늘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는 음인데 이 친구는 음인데 이 친구는 양이라면은 이 친구가 역시 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수라면요. 여기쯤 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이 제일 낮으니까 이 순간의 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아이고 벌써 54분이네요. 6시 5분까지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렇게 젤리 먹다 내가 보기엔 당뇨 올 것 같은데? 소화당뇨. 소화당뇨 저주지 마세요. 동생 소화당뇨란 말이.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보세요. 아까 하던 거 선생님이 뭘 잘못 설명드렸냐면요. 이건 맞아요. x제곱 빼기 2가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언제냐면 3k가 양수일 때만입니다. 미안해요. 3k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건 실제 식을 전개하면 그 평행이동의 개념이 아니니까 3k x제곱 마이너스 6k가 되잖아요. 그럼 k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6k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6k, 마이너스 6k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거 그 평행이동의 개념이 아니고 실수배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0일 때나 음수일 때는 무조건 안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건 안 돼요. 요거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처음 했던 이야기로 이거 안 되죠. 요거랑 요거 되죠. 근데 이 친구들 얘랑 얘 모두 x는 0에서 미분하시면 0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둘이 접하거든요. 둘이 접해요. 근데 그 이후 보면 안 되는 건 되는 거보다 순간 기울기가 더 가파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누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0 이후에 도함수의 값이 더 작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저 식을 미분할 거예요. 3x제곱 그 다음에 조금 미분하면 얼마냐? 6
6kx 이렇게 되죠. 근데 어디의 값이 이거 모두 양수예요. 기울기는. 그죠? 모두 양수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들은 이 그래프 얘 도함수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더 작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3차랑 2차 그림보단 2차랑 1차가 낫겠죠? 2차, 1차로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K값의 관계없이 무조건 여기를 지나죠. 여기를 지나죠. 그래서 6K가 우리 아까 음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양수라면 이런 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양수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일 때 이쪽이 더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형태로? 이런 그림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계산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오늘 그 8단원이 거식이거든요. 그 미분의 마지막인 그 속도가 속도 미분인데 속도가 속도는 미분하고 적분이 섞인 문제가 사실상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적분 끝나고도 제일 마지막 단원이 속도가 속도의 적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은 끝났고요. 적분 이야기 할 거예요. 적분 이야기 할 거고 선생님이 4월 달인가 5월 달 영상에 그거 해드린 거 있어요. 적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왜 적분이 미분의 반대 개념인지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생략하고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왜 미분하고 적분이 오늘 한 내용인 미분하고 적분이 서로 반대 연산인지는 궁금하신 분은 그걸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은 결론으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적분해요? 오늘 적분해요. 안 미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결론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워요. 할 거 많아요. 오늘 별로 없어요. 선생님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다시 숙제가 좀 많아지거든요. 지난주에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워크북 문제가. 이제 숙제가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올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 뛰어내릴 거면 1층에서 뛰어내리도록 해요. 알겠죠? 6층에서 뛰어내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왜 합니까? 1층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고요. 너무 많은데요. 엊그제 토요일 날 선생님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놀았습니다.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8시에 만났어요. 8시에 만났는데 4시쯤 헤어졌나?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놀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나이 먹고 노시면 돼요. 요즘 세상이 좀 변해서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결혼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가 많이 사회적으로 어려웠는데 요즘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놀 수 있을 거 아닌가. 니넨 나중에 그걸로 놀려나? VR로 놀려나? 지금은 VR 기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제랑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죠. 근데 선생님 어디서 글을 봤는데 나도 몰라. 명확하진 않은데 지금 우리 4K까지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압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거요. 그건데 이제 그 영상에 해상돼요. 4K 있고 실험적으로 몇 개 영상들이 8K까지 있어요. 근데 24K인가 36K까지 가면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된대요. 지금은 이걸 봐도 와 화질이 선명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요 정도 선이 되면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모른대요. 네, 그리고 기술의 개발 속도는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의 개발 속도는 지수 형태로 올라가요. 지수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1080p에서 4K까지 나올 때 기간보다 처음에 그 HD 방송에서 요거 나올 때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쪽이 훨씬 깁니다. 선생님은 이제 노인이니까 무한도전을 많이 봅니다. 무한도전 보는데 무한도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깨끗한 화질로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게 2008년인가 9년인가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10년인가 하여튼 그때예요. 근데 그때에서
그때도 720p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1080p까지 나올 때까지의 기간보다 이게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4K에서 8K 나오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있고요.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되는 20년 넘은 그 이후가 되면 아마 세상이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변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얘기하는 거죠. 요즘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 책을 안 읽는다, 멍청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지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지네끼리 좋아하고 웃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너희들도 이제 개 틀딱 꼰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힙한 꼰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할 거라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12살 정도부터 꼰대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애늙은이었었습니다. 애늙은인데 선생님은 어릴 때 몰랐어요. 어릴 때 MBTI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그냥 생각이 깊은 친구였던 것 뿐이었어요. 생각이 깊고 이렇게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건데 이제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노인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12살쯤부터 그랬습니다. 12살쯤부터 어린 꼰대였어요. 친구들한테 하죠. 4학년들한테는 안 하고요. 네, 친구들한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가면 여성이 사회 진출을 도운 발명품이 있습니다. 맞아요. 세탁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세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탁하면 옷 빤다고 생각하면 기계에 넣고 돌리면 된다잖아. 옛날엔 그걸 사람이 직접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세탁기 돌리면 보통 1시간 정도 돌아가죠? 1시간 동안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개 힘들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엔 아직도 있죠. 그 세탁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카스트 제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맞아요. 불가촉 초민 레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좀 나쁜 표현으로 빨래노예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세제가 좋죠. 세제가 좋아서 거품도 잘 나고 때도 잘 빠지는데 옛날에는 그런 세제도 없어요. 그런 세제도 없고 재 있죠. 재로 이렇게 빨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빨래하면 그게 너무 세요. 그 염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막 손도 다 벗겨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여성들이 집에서 그걸 하던 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의류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죠. 의류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튼튼한 의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후에 이제 법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당연히 그런 거잖아가 100년 전만 해도 아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이면 일 안 하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일하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일하려고 그러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 동의 있다고 해도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요. 근데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 친구들은 작기 때문에 값싸게 쓸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 이미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게 100년 전 영국이었었어요. 100년 전 영국에 조그만한 애들 있죠? 어디다 썼을 것 같아요? 굴뚝 청소 공시킵니다. 조그마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엔 당연한 일을 열심히 하면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죠. 서서히 변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본인이 지금 뭐 이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혹은 혼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변할 겁니다. 사회가 변하니까요. 꼰대 이야기해서 그래요. 꼰대는 그걸 변한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의견이나 사회의 변화들을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기본 지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사회에 나가서 상식이 없고 기본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모르면 공대 가서 따돌림 당해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미적분 못하면. 그렇죠.
공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공대 가면 개 재밌어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공대 오빠가 있습니다. 너드남처럼 생긴. 너드남 괜찮지 않아요? 내 생이랑 응. 결혼할 건데 이거. 그러니까 너도 공대 가야죠. 아니다. 알겠죠? 아빠가 지금 아빠. 사람이랑 결혼한 누구.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 한국계 말레이시아. 아빠 사업 파트너.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이가 몇이야?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러면 아마 네 나이쯤 되면 못생겨질 겁니다. 네가 나중에 대학생쯤 되면 못생겨질 거예요. 카티아를 썼어요. 카티가 뭐야? 카티아라고 자동차 같은 설계하는. 아, 그래요. 근데 정략 결혼은 요즘 세상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잘생겨서 좋다 했는데. 키가 몇이에요? 180. 중3인데. 나중에 막 4m까지 크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상이 계속 변할 거예요. 변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은 지식들 그리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 만났는데 그것도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견했습니다. 여러분, 걔네들도 여러분 나이 때는 진짜 바보 같은 애들이었었는데. 저희 아직도 금수예요. 네, 금수죠. 언제쯤 금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못해요. 저희들 여기서 쑥과 마늘 먹으면 인간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 거봐요, 덜 됐어요, 인간이. 공부를 해야죠. 쑥과 마늘 먹는다고 인간이 되는 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당군 신화 이야기잖아요, 쑥과 마늘이. 알죠?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는 마늘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마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마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이 아니고, 그 달래라고 있죠? 달래라고 있어요. 봄나물 중에 약간 매운맛 나는 뿌리채소 있습니다. 그거였을 거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그 쑥과 마늘은 보통 이제 진짜 먹었다라는 개념보다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야기니까 부족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거죠. 네, 지속적인 100일이면 긴 시간이라는 의미죠, 사실은. 그러니까 긴 갈등 끝에 어느 부족이 이겼다? 곰 부족이 이겼다. 네.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유, 우리만 있기에는 외계가 좀 넓죠. 네, 우주가 넓으니까 우리 말고 있겠죠. 드론일 거예요. 네, 드론이에요. 그리고 UFO는 원래 개념이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선이 아니고 미확인되어 있는 날아다니는 물체는 모두 UFO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근데 마크 직접 본 사람이 막 쫄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인터뷰 했는데요. 눈앞에 이만한 드론 있으면 쫄죠. 응. 니네 호랑이만 있어도 쪼는데. 외계인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글쎄요, 외계인이 우리를 발견해 주길 기다리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걸렸네요. 선생님 내일부터 안 나오면 외계인인 거 발각돼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적분 이야기 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결국 넓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인지는 영상을 보세요. 오늘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영상을 보세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왜 몰라도 되냐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용을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에서 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본인이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분은 기본적으로는 미분의 반대 연산입니다. 요걸로 출발을 하는데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적분은 부정적분이라는 친구와 정적분이라는 친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정, 정,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와 정해졌다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의미가 조금 더 원래 의미인 미분의 역연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미분하기 전에 원래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원시함수라고 부릅니다. 원시함수의 추론이 결국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뭘로 나오냐면요. 식으로 나와요. 함수로 나온다고요. 원시함수를 추론하는 거니까 결과물이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은
넓이에 관련된 값이에요. 왜 넓이 그 자체라고 안 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y 값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면 y가 양수라서 적분의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데 x축보다 밑에 있으면 y의 값이 음수라서 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양음으로 의미가 나눠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영상 봤는데 이해 안 된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보시면 적분 처음 영상이 그겁니다. 적분이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자면 마스터가 될 거예요. 자, 넓이에 관련된 값이고요. 결과물이 뭘로 나오냐면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상수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분의 기본적인 두 개의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형태를 한번 적어볼까요? 부정적분의 형태는 부정적분의 형태. 적분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인테그랄이 붙죠. 인테그랄하고 fx, dx. 그럼 무슨 뜻이에요? fx를 x에 대해 부정적분하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하여라는 게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분하세요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은 안 써요. 근데 미적분 2가만 씁니다. dt라고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t에 대해 적분하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t 있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미분할 때 dy, dx 할 때 그 d랑 똑같은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분하고 미분의 기호에 dx, dy 있는 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미적분 2를 듣게 된다면 그때 이 dx 그리고 우리 미분할 때 ddx가 연결된다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체인룰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도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이걸 하시면 결과물이 어떻게 쓰여요? 는 라지 fx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인 원시함수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적분하면서 생기는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예시를 들어서 x제곱을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미분했더니 x제곱이 나왔다가 되는 거예요. 적분하고 미분은 서로 반대 연산이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미분해야 x제곱이 나오나요? 1차를 미분해야 2차가 되나요? 3차를 미분해야 2차가 되나요? 3차죠. 그래서 x 세제곱인데 차수만 맞췄어요. 요거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3x제곱이죠. 근데 x제곱이 되려면 앞에 사실 얼마가 곱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의 1이 곱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인테그랄이에요. 네,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특징, 상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얼마니까요? 0이니까요. 그래서 상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적분을 하면서 알 수 없게 생긴 적분상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잘 안 쓰긴 하는데 용어니까. 요거 있죠? 적분을 당하는 함수죠? 적분을 당한다라 피적분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개념은 뭐랑 유사하냐면요.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우리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곱셈 공식을 싹 외웠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 얘가 돼. 그래, 풀어진 걸 보고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는 게 인수분해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을 해서 이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다항식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데 다항식이 넘어가면 점점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탄젠트 x를 적분하는 거라든지 탄젠트 제곱 x를 적분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점점 진행이 되면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한 2줄이면 돼요. 나중에 배우면. 근데 탄젠트 x분의 1을 적분하는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이야기들이 막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미분은 개념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차수도 3차에서 2차, 1차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미분은 사실 식에 넣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적분은 그거의 반대 형태이기 때문에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 이야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적분은 너무 깊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외운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네,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미분은 깊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적분은 반대 연산이고 왜 그렇게 나왔어? 근데 모르겠어. 그럼 그냥 외우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적분을 너무 깊게 파면 미치는 수가 있어요. 네,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맛이 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형태입니다. 정적분의 형태는요. 네, 뭐 설명할 거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뭐가요? 제가 이번에 마스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네가 마스터한다면 선생님이 존나 잘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인테그랄 fx dx가 있는데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친구를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피적분함수 x에 대해 적분하세요. 이 이야기가 되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적분상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적분상수가 의미가 원시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대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양쪽에 적기 귀찮으니까 한쪽에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large fb 빼기 large fa로 만드는 거고요.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왜 이게 성립하는지 아시려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활용하는 거에 집중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똑같은 걸 해보죠. 예를 들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dx 해요. 그러면 누구를 미분해야 x제곱이 나온다고요? 3분의 1 x 세제곱. 이게 피적분함수가 된 거예요. 원시함수가 된 거예요. 그걸 1부터 2를 잠깐만요. 1부터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2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에서 빼기 1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1의 세제곱을 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3분의 8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7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림적인 의미까지 꼭 같이 가셔야 돼요. 넓이니까. 그럼 이게 씨발 공간이 없네. 선생님 씨발이라고 했나요? IC 공간이 없네 하려고 그랬는데 왜 씨발이 나왔죠? 자, 미안해요. 그거 하면 너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누가 있냐면 3분의 1 x 세제곱이 있어요. 3분의 1 x 세제곱, 미안해요. x제곱. x제곱이 있어요. x제곱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에 1부터 2예요. 그럼 여기쯤 1이 있고 여기쯤 2이 있어서 1부터 2까지 이 넓이 있죠. 이 넓이를 구하면 3분의 7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적분은 지금은 너무 깊게 팔 필요 없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면 여긴 접근을 못해요. 그냥 라이트하게 생각하고 공식에 넣어서 하면 되고 그림에서 저기구나. 그리고 뭐 위에를 구하는 거 밑에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원래 적분이 훨씬 어려운 파트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다 낼 수가 없어서 이 정도 선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있어요. 부정적분은 뭐에 관련된 거? 미분의 역연산이라 원시함수, 원래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결론은 함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적분은 넓이에 관련된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양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넓이 그 자체는 아닙니다. 넓이엔 음수가 없으니까요. 결과물은 값이 나오고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있냐면 정적분이 정해져 있다고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적분하는 구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얘는 그 적분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적분이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은 공유합니다. 원시함수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공유를 하고요. 원래 우리 미분할 때 다항함수 미분 배웠고 그 다음에 막 고배 미분 막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요. 다항함수의 미분하고 덧셈 미분만 써요. 실수배. 요거까지밖에 안 써요. 나머지 고배 미분이라든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씁니다. 그건 어디서 써요? 미적분 2에서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식은 간단하고 그 식은 요거 쓰고 나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예쁜 사람 있으면 예쁜 사람 있죠? 그럼 남자애들은 힐끔 보고 나서
여기 개쩌는 사람 있어. 와, 이렇게 하고 여자애들은 힐끔 보지도 않고 대놓고 보던데, 여자애들은.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자애들은 대놓고 보더라고요. 네, 대놓고 보고 남자애들은 안 본 척 하면서 봐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남자애들은 왜 개 예쁘다 이러면서 봐요. 여기 개 예쁘니까 와 라고 해서 꼭 오게 됩니다. 비슷한 게 이제 PC방 가도 그렇죠. PC방 알바가 예쁘면 남자들은 계속 뭘 시킵니다. 띵동 해가지고 뭐 주세요 이러고 시켜요. 네, 그런 겁니다. 국어학원쌤이 겁나 예쁜 남자애들이 국어학원쌤 예쁘다 꼭 오라 해서 데려오고. 맞아요. 선생님은 그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슬퍼요, 쌤. 선생님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만났던 애들이 옛날에 다 남자애들이거든. 중3 때 선생님 저희 반 애들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더 이상 짐승이 늘어나면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는 컨트롤이 되니까 데려와도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동물원 같은 느낌으로 지냈었습니다. 동물원 같은 느낌으로 지내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까먹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선생님이 한 번 한 적 있을 거예요. 애들이 특목고 간다고 막 난리 쳤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자소서 쓰느라 과제 같은 것도 안 해오고 막 그래서 내가 엄청 혼내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잊어먹고 있었는데 애 중에 하나가 특목고 간다고 그래서 결국 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특목고 가서 자소서 써오라고 했는데 자소서 내가 그때 시간이 좀 있어서 봐줬거든. 봐주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버스를 탔어.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 그러니까 목발 짚고 계세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하고 젊은 분이에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타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누가 봐도 이렇게 걷기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탔어.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양보를 안 해줘. 근데 두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 탁탁 섰어.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 나이가 많은 인 거예요. 양보를. 네, 그러면 왜요? 왜냐하면 나이가 불편한 사람은 기피가 있으면 지지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약간 지지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가 얘기한 비키지 않는다도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면접이에요. 정답 없는 이야기를 할 때 면접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왜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행위에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는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한다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떨어진 친구 난 기억이 안 다른 애가 자기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나이가 많은 분을 앉혀. 그리고 그 위에 다리가 불편한 분을 앉힌. 그래서 내가 막 화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정답을 찾아내냐고 막 화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죠. 나이가 많은 분은 무릎이 괜찮으니까가 자기 이유래요. 그래서 위에 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을 보고 금수라고 하는지 알겠죠? 요 정도. 그런 거. 면접에 질문이 막 저런 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도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고요. 방금 이야기한 게 이상한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자소서 쓴 거에 첫 줄도 충격적이었다고 아까 말한 친구가 같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럼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소개하려고. 이름 떨어진다니까요. 임팩트를 주려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특목고라서 자소서를 써와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소서를 왜 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나를 뽑아야 되는 걸 어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은연중에 들어가야죠. 대놓고는 아니어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더 많이 잘하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 첫 줄 뭐였는지 알아요? 아니야. 중학교 모의고 참여한 저는 힙합 음악을 사랑한다. 이건 쇼미더머니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쇼미더머니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힙합 음악을 듣는 게 취미인 학생입니다가 첫 번째 멘트였대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도 많이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갔어요? 일반고 갔어요. 아, 그게 아니라 교 만났어요. 그날, 어제는 안 나왔어요. 어제는 안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학교를 어디 갔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재수했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었었어요. 특이하세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짐승 같다, 뭐 금수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막 이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보면 똑같아요. 방향성의 차이인 것 뿐이지 모자른 건 똑같습니다. 저희 똑똑한데. 너 아까 일찍 온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문제 풀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뭐예요? 집 가고 싶다. 하기 싫다. 그리고 오자마자 했던 베껴서 낼 걸.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거 바보 같은 소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적분 공식 이야기하죠. 적분 공식이고요. 당연하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다항함수의 적분입니다. 의미 있게 쓰이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자, 아까 하던 대로 해볼까요? 누구를 미분했는데 n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 원시함수는 이 친구보다 차수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죠. 미분을 하면 차수가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보다 하나 차수가 높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면 n 플러스 1 괄호치고 x의 n제곱인데 얘가 되려면 이게 없어졌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분모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왜는 없어요.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건 다항함수니까 n이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요. 자연수만일 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상관없이 n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정수 아니에요. 모든 실수예요. 2분의 1도 가능해요. 우리 x의 2분의 1제곱 사실 뭐죠? 루트 x죠. 루트 x.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나 마찬가지고 인테그랄 루트 x dx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테그랄 x의 2분의 1제곱 dx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우리 뭐예요? 그 친구의 1을 더해서 분모로 내리는 거예요. 2분의 1에 1을 더하면 얼마죠? 2분의 1에 1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3. 분의 1이니까 3분의 2 x에 여기 1 더한 그 친구를 그대로 여기 적는 거예요. 2분의 3제곱. 그럼 이건 사실 3분의 2하고 x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이건 지금 내용에선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미적분 2에 가면 지수로그를 이용해서 미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쓰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진다면 그럼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딥하게 다루는 게 미적분 2에서 미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항함수의 적분은 이거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모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적분 공식이 있습니다. 적인 적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상수예요. 상수하고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하면은 상수 그대로 오고요. 라지 fx하고 적분 아이고 여기 c로 하면 안 되겠구나. a로 해야겠네요. 괜찮아요. 자, a로 하고요.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수배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있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친구는 각각의 원시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럼 보여요. 더 많이 움직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은 되고요. 곱셈은 없습니다. 곱셈은 미적분 2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있으셔야 되는 거. 이거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전에 선생님이 적분 배울 때 아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적분은 계산을 안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꼭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미분 문제 풀면서도 선생님이 다 전개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전개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것처럼 적분도 보이면 적분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최대한 해서 안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분은 계산은 안 할수록 좋다의 예시가 뭐 있냐면요. 여러분 fx를 인테그랄 dx 했는데 3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죠? 3x 제곱 플러스 3x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적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적분하고 미분은 무슨 관계라고요? 역연상 관계예요. 그럼 적분을 없애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양변을 미분 때리는 거. 이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접근인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죠. 어떤 거요?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정석 볼게요. 이번에 정석 9단원하고 10단원이에요, 숙제. 9단원이 부정적분, 10단원이 정적분입니다. 지금 둘 다 본다고요? 진짜. 왜 이렇게 불평 불만들이 많아요?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금수 새끼들이라고. 금수를 살래요, 평생. 쌤 때문에 그냥 죽고 싶어서 금수를 다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먹이를 주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강아지 키우거든요, 아담이라고. 걔도 말 안 들을 때마다 간식 주는데요. 그 아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사이즈가 아담에서 아담인가요? 아담과 이브의 아담인가요? 사이즈가 아담. 그래요. 3kg인가 2kg밖에 안 돼요. 좀 그래요. 포메라니안. 주인 닮은 외모 뭔지 아시죠? 모르죠. 네가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을 닮습니까? 자, 너무 티처럼 이야기했나요? 네. 자, 뭐가 다니기 싫어요? 미안합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자, 정석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9-7번 볼게요. 9-7번. 9-7번 보시면 2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도함수래요. 그러면 g'x라고 할게요. 문제 f는 쓰였으니까. 자, 그럼 gx를 구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인테그랄 x제곱 2x 마이너스 8을 적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적분을 때리면 누구를 미분해야 x제곱이 나오나요? 3분의 1 x 세제곱을 미분해야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2x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x 제곱을 미분해야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8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8x죠. 그리고 적분상수는 c가 됩니다. c는 얼마인지 몰라요, 현재. 무슨 생각하세요, 자매님? 너무 숙제 많아서 삶의 의욕을. 자, 그래서요. 우리 문제에서 극대극소의 차라고 했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럼 미분에서 0된 점이 하나, 둘인 거예요. 미분한 식 여기 있네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x-4랑 x 플러스 2니까 여기에 x좌편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 x좌편 얼마예요? 4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과 이것을 뺀 값, 차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럼 사실 뭐 대입하면 되지만 g-2 그리고 g4 해서 이걸 빼라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최종 목표는 g-2 빼기 g4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걸 구하려고 보니까 C값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왜요? 어차피 뺄 거니까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C에서 빼기 4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빼기 4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4 더하기 C이기 때문에 사라지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차는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극대극소의 차는 결국엔 요거 2차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마이너스 2랑 4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죠? 이 넓이가 차가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왜요? 9-7을 해야 되는 9-4를 네, 바꾸면 되죠. 맞아요. 네, 간단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0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0단원이요. 이번 숙제 9단원, 10단원입니다. 9단원은 뭔 내용이 10단원 뭔 내용이 9단원은 부정적분, 10단원은 정적분. 그러네요. 생각보다 막 맞아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네가 긍정적이라면 선생님이 졸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장원영의 그런 태도를 본받을 거예요. 장원영 씨는 참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요만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 실제로 그런 계통의 키 크고 머리 작은 연예인들은 실제로 보면 긴팔 원숭이 같대요. 머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너무 길어서 긴팔 원숭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1시간 만이라. 장원영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뉴진스의 누구라고 그러더라? 다니엘인가? 걔가 진짜 얼굴이 작다고. 그래서 실물로 보면 정말로 걔도 그 긴팔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느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같은 종의 인류라고 보기 어려운 느낌이래요. 너무 머리가 작아서. 예쁜 건 두 번째고. 예쁜 건 두 번째고 멀리서 보면 머리가 너무 작아서 이상하대요. 약간. 근데 이상한 건 우리죠. 어릴 때 머리 많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은 머리가 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유전이에요, 무조건.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그 때문에 뒷장구 대지 말라고. 어린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이거 진짜요? 거짓말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뼈가 다 닫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뼈가 아직 살짝 열려 있는 상태고 위에 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떨구면 안 됩니다. 안고 있다가 떨궈서 머리 잘못하면 뇌 다쳐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애들 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보이진 않죠. 머리 그 가죽이 있으니까. 근데 열려 있어요, 살짝. 근데 이제 뼈가 아직 단단하지가 않단 말이야. 너희들 애기들 보면 이렇게 손목이나 이런 데가 보면 포동포동한 거 압니까? 개포동포동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뼈가 다 붙어 있지 않아서 그 몸을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직 뼈가 단단하고 붙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한쪽으로만 해놓으면 머리 무게에 눌려가지고 뒷장구가 됩니다. 뒷장구, 뒤가 눌린다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 뒤통수잖아요. 여기 눈이고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신. 아니 뭐 어느 정도 유전도 있죠. 유전도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짱구가 안 되게 하려고 돌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뒤가 이렇게 절벽이 아니게 된다고. 근데 뒤가 절벽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안 예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굴이 더 커버하더라고요. 결국엔 얼굴입니다. 이목구비가 중요해요. 그럼요.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10단원에 역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보죠. 10-7번 보시면 이야기가 몇 개의 이야기들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적분 계산은 제일 마지막에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친구 있어요. fx는 fx 플러스 2 있습니다. 요거 말고요. fx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것도 옆에 좀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좋겠는 게 아니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x 똑같죠? 그럼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F1하고 F3이 똑같다고요. 1 집어넣으면 두 칸 떨어진 곳에 y 값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2 집어넣으면 2 넣었을 때랑 두 칸 떨어진 곳에 y 값, 함수 f에 집어넣으니까 y 값이 똑같다고요. 그럼 만약에 앞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뒤에 그림도 두 칸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무슨 함수? 주기함수란 뜻입니다. 주기함수, 모양이 반복된다는 뜻이고요. 주기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2. 정확하게는 2의 정수로 나눈 값인데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요. fx는 f-x 플러스 2.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좌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예? 예, 10-9예요. 7이에요. 10-7이고요. 원래는 요게 이제 보통 더 많이 나오는 형태는 f-x 플러스 1하고 fx 플러스 1로 나와요. 같은 뜻이에요.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형태만 바꿔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요 근래 되게 많이 했죠. x 더하기 1하고 x 마이너스 1. 무슨 뜻이에요? 1을 중심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갔다, x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폭이 2x인 애가 있는 거예요. 1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걸 함수에 집어넣었죠. 그럼 1을 중심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간 거, 오른쪽으로 간 게 y 값이 같다고요. 1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 얘네들은 부호가 같아요. x의 부호가. 이렇게 x의 부호가 반대죠. 그럼 이 둘을 더하고 2로 나누세요.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이죠. 그 1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게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2마다 모양이 반복된다. 주기가 반복된다. 그래서 문제에 친절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폭이 얼마예요? 2죠. 그럼 이 모양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거에 대해 fx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식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요.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그려서 이 영역까지 올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왜 이렇게 비율이 하나도 안 맞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맞아요. 오늘 아침 9시요. 네? 그 장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자, 고마워요. 돼지가 아니라고 해줘서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이거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x절편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그려서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 마일부터 1까지만 가져온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림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죠?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1까지만 가져온다고요. 딱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형태네요. 그죠? 자, 이 친구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2마다 반복된다고요. 그럼 좀 작게 그리면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반복된다는 뜻인 겁니다. 됐죠? 앞으로 반복됐으면 당연히 뒤로도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fx 플러스 1 dx 이걸 구하래요. 자,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요. 우리 이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예요. 그러면 fx 플러스 1은 무슨 그래프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라고요. 그럼 그래프를 뒤로 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어요. 우리 삼각함수 할 때. 그래프를 뒤로 밀어도 되지만 y축을 앞으로 당겨도 됩니다. 네, 왜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x축으로 이거랑 이거의 관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톱니 모양을 뒤로 한 칸 밀어야 돼. 그죠? 근데 톱니 모양을 뒤로 한 칸 밀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여기 오겠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개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안 빡세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개빡세니까 이 y축을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칸 앞으로 당기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y축이 여기로 오면 되겠죠. 그럼 이거 지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거 그림이 지금 현재 이 그림이 y는 f x 플러스 1이 됐어요. 근데 그 그래프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래요. 지금 여러분 요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요거가 2죠? 그럼 여기가 4예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 딱 가운데가 5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딱 가운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원하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래요. 근데 선생님이 적분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넓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위쪽은 양수, 밑은 음수예요. 그리고 적분은 계산을 안 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이거 길이 얼마예요? 이거는요? 그럼 이거 넓이 얼마예요?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대칭을 띠고 있나요? 네, 대칭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2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적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적분식 안 썼잖아요. 적분식을 안 써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직접 해야죠. 계산.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네, 요 내용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 이런 반복성하고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 주기성 그리고 좌우대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계산부터 때려박지 마세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다. 시험 볼 거예요. 선생님도요.